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3월 27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 다 당직 개편이 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직 추가 인선이 있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박수영 친윤의 핵심위원회죠. 박수영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은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향후 총선 전략 같은 것을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구죠.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또 꼼수로 당직 개편을 했는데 김의겸 거짓말 투성이 대변인 김의겸이 물러났다. 뭐 그 정도가 주목이 되는데 오늘 여의도 정가의 화제는 이런 당직 개편이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법사위,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지금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금수왕박 입법에 대해서 절차는 위헌인데 결론은 합헌이다. 이런 이상한 해괴망측한 결정을 내렸죠. 진보 좌파 성향의 재판관 5명이 주동이 돼서 5대4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이 쏠렸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이 결정을 했던 그 강제준용, 일제 강제준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이것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바꿔서 그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오늘 국회 발언이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주목이 된 이런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한동훈 장관이 몇 가지 상당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새로 임명된 박수영 의원이 이 한동훈 대망론을 당직자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 차원에서 특히 이 총선을 준비하는 밑그림을 설계를 하는 여의도 연구원 원장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양성태 전 대법원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 이야기. 왜 나왔을까요?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 출신으로서 사법 처리되고 구속까지 됐던 그 인물이죠.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그런 거였는데 오늘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 위원 전 법무부 장관 벼르고 있었겠죠. 앙숙처럼 한동훈과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박범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이런 처리는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추궁을 했습니다. 자, 그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관여된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려고 한 부분을 제가 엄히 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람이다. 제가 그때 양승태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 사법행정권 남용했다. 그래서 구속이 됐었죠. 그 구속을 시킨 사람이 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죠. 문재인 정부 때 이 한동훈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때 한동훈 장관이 이 사법농단 혐의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는데 그때 그 양승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본인이다. 그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재판 거래를 비롯해서 4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그 한동훈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그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물론 이 대법원 판결 독립성 대단히 중시한다. 본인도 중시한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한다. 자, 거기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 한동훈 장관의 답변 속에는 그러면 그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해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집행을 미루면서 외교적 노력도 안 하고 결국은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뒷수습, 뒷치닥거리를 하는 단계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양승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본인이 그 양승태를 구속을 시킬 정도로 대법원 판결과 독립성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자, 그걸 박범계가 친 덫에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이해한다. 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새로운 이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고, 자, 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또 그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안, 뭐 개정안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했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사퇴하라 하고 심지어 뭐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렇게 물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대응하겠다. 자, 이것이 어떻게 절차는 위헌인데 결론이 합법이라는 이런 엉터리 판결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탄핵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 만약에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다면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동훈 장관 그리고 6명의 검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것도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죠. 아예 거리가 안 된다. 심사거리가 안 된다. 청구인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해서 한 장관은 이 헌법재판소가 본안 재판은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 가지고 이것을 탄핵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은 진보 그때 사실 그 임기 만료가 다 돼가는 뭐 이석태 헌재 재판관 뭐 이런 사람들조차 다 끼워 넣어서 서둘러서 5대4로 만들어서 통과시킨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석태 재판관 같은 경우에 이 퇴임을 하고 새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 결론을 내렸으면 거꾸로 바뀌었을 수가 있다. 5대4 거꾸로. 지금 5대4로 뭐 이것도 각하하고 막 기각하고 했지만은 거꾸로 다 인용하고 이 수용을 했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한 사람 때문에 임기가 다 돼가는 사람은 집어넣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임기 끝나고 4월달에 임기 끝나고 나서 했는데 그 5대4로 오히려 거꾸로 나왔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 검수완박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 뭐 법사위 최강욱 뭐 김남국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거냐. 나보고 이거 사퇴하라고 하면 자 이렇게 당당히 맞선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나온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한동훈의 개인기가 민주당 의원들을 또 무색하게 만드는 법사위에서 항상 있던 일이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순신 국가 그 수사본부장 그때 자녀 학폭 문제 때문에 그 내정됐다가 철회가 됐죠. 자 그런데 인사검증 부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 안에 인사검증 그 팀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걸러냈을 것이다.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덧붙인 말이 이겁니다. 막 책임론이 추궁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검증은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검증한다고 사찰처럼 막 그 민간인 사찰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성긴 건물이다. 촘촘하지 않고 건물이 좀 성겼다. 그런데 건물을 빠져나온 것을 그런 그 인사검증의 건물을 빠져나온 것을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넓게 보면은 검증의 한 부분이다. 정신신도 인사검증의 그 승긴 거물을 빠져나왔죠. 그런데 언론에 의해서 검증이 돼서 낙마를 했죠. 그것도 검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본인이 책임은 느끼지만은 다 하지 못한 것, 사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한 것을 언론이 검증을 했다. 그것도 검증의 한 부분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했던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이다. 자, 이렇게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할 말이 좀 없어지겠죠. 오늘 또 총선에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저와는 무관한 일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모범 답안이죠. 장관으로서 장관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죠.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총선 전에 특히 4월 달에 개각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나와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다. 특히 본인에 대한 탄핵 뭐 이런 것이 이야기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시점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박수영 의원이 이 국민의힘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 총선에 밑거름을 거리는 그런 부서인데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치권으로 불러드립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장관이 이 박수영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총선에 등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1973년생이니까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다.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물리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 2030 세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한 20%대에 안팎에 막 머물고 있는 이 상황인데, 자, 그러면 한동훈이 73년생 X세대 선두주자니까 나와서 활동을 하면 그쪽에 또 이 응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30에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586 소위 운동권 세력을 물리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한동훈 장관이. 자,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한동훈 장관이 일종의 셀럽이 돼 있다. 그래서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주요 당직자에게서 이 말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하면서 윤 대통령이 완전히 국민적인 영웅까지 부상했지 않는가 상기를 시키고 자칫하면 추미애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 말이 그냥 일반 국회의원들 아니면 정치평론가 사이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 대선에 큰 밑거름을 거리는 총선에 큰 밑거름을 거리는 신임 여의도 연구원장의 입에서 나왔다는데 가슴이 쏠립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